저희 후원사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사가 평소보다는 많지 않지만 평소와는 또 다르게 저희가 후원사를 또 좀 대대적으로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원사는요, 샐러드 팜입니다. 예. 고정 후원사에 7개 회사가 고정 후원사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이 공간과 피자를 후원해주고 계신 피자 알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오늘이 이따가 자기소개 마지막 인사 드릴 건데 오늘로서 이제 영상 후원을 종료하시는 27이라는 영상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원사로는 후드원이라고 해서요, HMR 제품들을 또 후원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디포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백 커피 이제 와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레드 테이블이라는 푸드 콘텐츠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또 안 한 데가 있나요? 네. 예. 그렇게 고정 후원사들 7개 회사가 있고, 니뽕네뽕 안 하면 혼날 뻔했다. 니뽕네뽕 후원사가 있고요. 조만간에 모바일 쿠폰이 아마 재개가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거기 한 20-30명씩 드렸어요, 오시면. 근데 아마 11월 좀 넘어가면 제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후원해 주신 샐러드팜 회사 샐러드는요, 마트나 이런 데에서 지금 3,900원에 납품되고 있고요. 후원사의 품목이 별로 안 좋으면 소개를 해줘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샐러드를 맨날 기다려요. 진짜 맛있고요. 샐러드가 진짜 신선하고요. 진짜 구매하고 싶은 그런 샐러드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드셔보신 분들은. 네.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특별 후원사에 저희 브라운백, 원래 고정 후원사인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브라운백 와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브라운백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고인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브라운백 커피가 생긴 지가 이제 갓 2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2년 동안 뭐 돌이켜보면 사실 돌이켜보면 한 월 매출 혹은 일 매출 기준으로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매출이 100배 정도 성장한 것들은 사실 되게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서 고객분들이 얼마나 잘 늘었는지, 고객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보니까 뭐 한 12,600곳 정도의 고객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 한 7,000곳에서 8,000곳 정도가 사업체 혹은 카페 고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커왔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브라운백 커피가 맞춤 원두를 되게 잘 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커스터마이징을 1대1로 되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 사랑을 받으시는 아티스트 박효신 씨랑 또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잘 받고 그리고 더 좋은 원두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는 브라운백 커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레버 푸드 솔루션스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팀 안준호라고 합니다. 동해FC나 5월달부터 참석하게 됐는데요. 후원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저희 준비한 제품은 폴란다이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이제 폴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런칭을 했고, 이 제품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에그 베네딕트 소스로 굉장히 유명한데, 매장에서 지금까지 기성 제품이 없다 보니까 직접 스크래치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유럽에서 전년도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와서 올해 한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공유FC부터 제가 이제 후원하러 시작을 해서 이제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드셔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PPL이에요. 제가 적어놓고 예, 이야기. 해냄의 발음이 어렵네요. 주식회사 해냄의 대표이사이신 윤정욱 PD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광고 대행 쪽 일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드라마에서의 마케팅 PD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마케팅 PD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드라마에 뭐 이제 연출, 보통 PD라고 얘기하면 이제 연출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연출 말고도 제작 PD나
기획 PD 아니면 저처럼 마케팅 PD 같은 일을 하는 많은 PD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제작 지원,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 제작비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일은 사실 대행사들을 컨트롤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광고주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얘기할 기회가 사실 잘 없는데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윤정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메뉴 보시면 이게 어떤 화면인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2015년에 맡아서 진행을 했던 학교 후아유, 학교 시리즈 중에 후아유라는 드라마에서 사실 그해 최악의 PPL로 꼽혔던,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세요. 좋은 PPL이 뭐냐, 나쁜 PPL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디 저한테는 이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과거였던 사진으로 시작을 하는 건 조금 더 많이 PPL에 대해서는 광고주 쪽에 대한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이쪽 제작사 쪽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되죠? 이거 누르면 되나요? 아니 여기. 아, 네. 일단 제가 사실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PPL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원이 저희가 광고 쪽 어원은 아니고요. 저희 방송 환경에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세트 내에 소품이나 제품을 배치하는 거를 보통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따로 별도로 소품팀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게 어느 순간 저희가 보통 이제 직접 광고의 영역이 아닌 간접 광고라고 얘기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뜻으로 바뀌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안서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드라마 제안서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사실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고, 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그 어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작 지원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처음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애정만만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기야기라는 브랜드가 사실 거기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그 시기에 간접 광고가 합법화가 됐고, 그 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음성적 PPL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제 꽃보다 남자 혹시 생각하시면 거기서 구혜선 씨가 알바하던 매장이 봄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랜드 자체가 본죽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간접 광고라는 게 합법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로고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 음성적 PPL이 되게 당연시되던 시대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의 영역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제작비를 광고주가, 제작 지원사죠. 제작 지원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하고자 만들어졌던 것들이 사실 음성적 PPL이었고, 저희가 지금은 에피소드라고 말하는 것들이었고, 사실 어느 순간 제작 지원 자막을 돈 주고 저희가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원래 처음 시작은 제작비를 줬으니 제작비를 준 업체에 대한 로고를 저희가 고지한다가 맞습니다. 사실 앞뒤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들 많이 광고주분들이나 대행사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 얼마예요? 거든요. 바만 진행했을 때는 얼마면 되나요? 사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작 지원사로서의 기본적인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JTBC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지원 자막을 별도로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간접 광고를 진행하면 서비스로 약간 제작 지원 자막을 주는 형식이고, 지상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 한 편 나갈 때 뭐 40만 원, 50만 원도 가능하고요. 많이 비싼 경우 예를 들면 푸른 바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바만 2억 이상을 요구했던,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현재 제작 지원 자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편당 얼마라는 개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제작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제작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작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드라마라면 조금 덜 받아도 저희가 그런 바를 내보내드리고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드리기 가능한 거죠. 제작 지원 자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제작 지원과 제작 협찬의 가장 큰 차이는 바가 나가냐 안 나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 지원은 일정 부분 제작비에 대해서 그 제작 지원사가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작 지원사로서의 타이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포스터 활용권 등 제작 지원사한테 드라마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제작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작 협찬은 협찬 같은 경우는 사실 돈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장소 협찬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소품 협찬도 있을 수 있고 현물 협찬이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물 협찬 혹은 저희가 보통 에피소드 단발권, 뭐 바는 안 나가는데 뭐 커피숍이 한번 필요해서 그 커피숍으로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보통 협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접 광고 같은 경우에 뭐 다들 뭐 네이버만 사실 봐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간접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광고가 아닌, 직접 광고는 저희 업체가 중심인 거죠. 사실 간접 광고의 그 느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광고는 저희가 만들고 저희 업체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간접 광고는 저희가 아닌 다른 툴,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간접 광고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광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은 표현을 하는 간접 광고는 드라마나 예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방침의 가장 기본적인 방송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말은 광고주분들이 제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광고인데 우리 광고가 보여지면 안 되고 드라마나 예능이 먼저다라고 우리가 왜 돈을 쓰느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각의 차이는, 저희한테 간접 광고라는 건 광고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뭐가 됐던 저희한테 주는 프로그램이지 광고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시각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는 다시는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얘기 나오시죠. 보통 한번 진행하고 나선 이걸 왜 하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한쪽이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부분, 보통 이제 저희가 제안서에다가 제안을 대행사들이 많이 할 거예요. 제작 지원 자막 뭐 16회 플러스 에피소드 몇 회 플러스 간접 광고 몇 주. 거기서 말하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가 원래 에피소드라는 거는 회차죠, 회차. 16부작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16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 제작 지원사하고 제작사하고 방송국이 협의해서 제작 지원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대본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6부작 중에 에피소드 4회다 라고 하면 에피소드가 4회가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6부작 드라마에서 광고주하고 관련되는 스토리가 4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가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오고 말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50부작 드라마들, 지금 제가 밥상을 차리는 남자라는 드라마 이제 마케팅 PD를 하고 있는데, 50부작 같은 드라마들 경우에는 보통 에피소드가 한 회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좀 메인 직업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 4회 정도 쭉 늘려서 가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에피소드 4회라고 표현하진 않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 노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품 협찬 같은 경우죠.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서브웨이의 공식 벤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항상 조건이 되게 단순해요. 매장 방문 몇 회, 단순 노출 몇 회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단순 노출이라는 건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소드는 대본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 노출은 대본을 건드리지 않고, 뭐 실제적으로 뭐 시그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그널에서 이재훈 씨가 일하면서 그냥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그건 단순 노출입니다.
저희가 굳이 대본을 건드리지 않고, 근데 이재훈 씨가 서브웨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문을 했다. 이건 에피소드죠. 저희가 그 주문을 하는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 대본에다 매장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안 되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앞으로 만약에라도 PPL을 진행하실 때 사실 광고주가 더 알아야 대행사들이 광고주한테 사기를 못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엔 코바코라는 이제 랩사가 있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PPL을 대행하겠다라고 대행사 등록이 되어 있는 대행사가 600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프로그램 다 합해도 600개는 절대 안 되죠. 그 중에 1년에 어떤 광고주라도 대행을 하는 대행사는 총 대행사 중에 10% 선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대행사들은 사실은 일을 안 해봤으면 저희 PPL이라는 바닥 자체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콘티도 짜고 저희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지만 간접 광고 PPL의 영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독님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처음 시작부터 다 예의를 들자면 제가 마케팅 PD를 받아서 드라마에 무슨 광고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행사들이 움직이고 대행사들이 광고주를 섭외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시고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감독님이 찍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배우한테 설명해서 배우가 그걸 연기를 해줘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편집실에 들어가서 이게 날아가지 않게끔 저희는 편집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날아갈 수 있으니 편집 때 날아가지 않게끔 지키고 종합 편집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음악 없고 할 때도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때까지 날아간 후에 저희가 모든 정리를 다 끝내는 단계까지 와야 하나의 PPL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단 하나도 사람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행사가 똑같죠. 사실 어떤 마케팅 대행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PPL은 유독 더 인맥하고 사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행사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작 지원 자막 얼마예요라 붙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희한테 사실 저희 같은 마케팅 PD가 일을 할 때도 좀 더 무리한 조건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되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방송법에는 사실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일단 랩사의 간접 광고 금액이 얼마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접 광고 금액은 사실 공시가가 있습니다. 코바코 기준으로는 미니 시리즈 레벨 2 2,500, 레벨 1 1,500입니다. 레벨 1하고 2의 기준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배우가 액션이 들어가면 레벨 2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피자 알볼로가 써 있다. 근데 여기 매장 안이 아닌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걸렸다. 그럼 레벨 1입니다. 근데 매장 안으로 들어가던 매장 안에서 뭘 먹던 내가 그 컵을 들던 하면 무조건 액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다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레벨 1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레벨 1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것도 사실 2,500과 1,500의 차이,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실. 근데 레벨 1이 왜 있냐면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광고주한테 예를 들어 10번 나올 테니까 2억 5천 주세요. 한 분도 안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그거 그대로 주실 분들 거의 없죠. 그럼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레벨 2 몇 번, 레벨 1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랩사랑 협의를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2,500짜리 레벨 2가 10번 나와야 되니까 2억 5천 무조건 받겠다 라고 하면 일단 코바코도 간접 광고 사업 접겠다는 얘기고요. 광고주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권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레벨 1, 2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들어갔어.
저희가 방송 시간의 5%라는 조항이 있어요. 간접 광고의 시간은 전체 방송 시간의 5%를 넘을 수 없다. 그건 저희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보통 미니 시리즈 기준 75분 편성입니다. 미니 시리즈 75분, 주말 드라마 75분, 일일 드라마 45분 편성인데 이거의 사실 맹점은 앞뒤 광고 시간 포함입니다. 앞뒤 광고 시간을 잘라내면 저희가 한 60분 정도가 돼요. 앞뒤 광고 고지 시간 뭐 다 잘라내고 60분 정도의 5%가 간접 광고에 주어진 시간이고요. 간접 광고를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 피자 알볼로가 5%를 넘으면 피자 알볼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5%를 넘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피자 알볼로 매장에서 노출되는 로고 시간이 5%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피자 알볼로가 아니라 피자만 보였습니다. 계속. 그럼 시간 카운트 안 합니다. 그리고 피자 알볼로가 정확히 시청자가 봤을 때 인지 가능할 때만 그 시간 카운트를 하고요. 그게 피자 알볼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에 직업군 3개가 나왔는데 광고주 3개가 다 노출이 됐어요. 이 시간을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3분 정도 되는데 가끔 광고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우린 3분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되냐. 저희가 로고 시간이 오버가 되면 그 로고를 지웁니다. CG로. 근데 왜 우리는 3분이 안 나왔는데 본인들 거만 보시니까 보통. 근데 사실은 본인들 거 외에 다른 광고주들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적으로는 1분 정도 노출이 되면 정말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사실 로고가 1분 노출되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죠. 보통 로고가 1분 노출되려면 그 씬의 길이는 3분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 드라마의 5%가 저희 내용으로만 나온다라 그러면 사실 2,500만 원, 3,000만 원 주시고는 뽕 뽑으신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게 로고가 노출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접 광고 다 로고입니다. 매장이 나가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 브랜드의 로고가 노출되는 게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고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이제 방송 심의 관한 규정인데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부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손도 못 대죠 사실.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PPL을 합니다. 연간 모바일로만 14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드라마에 뭐 사실 LG 모바일 쪽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할 때는 LG랑 삼성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점유율 싸움을 했었습니다. PPL 가지고. 걔네는 뭐 이 드라마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드라마의 몇 프로를 점유하느냐를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삼성 단 한 번도 자기네가 원하는 기능 연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들이대는 잣대는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법 상에 들어가 있는 말대로 PPL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굶어 죽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저희도 해드리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광고주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럼 이게 안 되면 이건 돼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수 칠게요가 보통 나오거든요. 사실. 그럼 니네한테 돈을 왜 주니? 방송법상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대사로 못 칩니다. 뭐 이제 보통 커피 브랜드들은 좀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커피 메뉴들이 대부분은 되게 노멀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든 카페라떼든 이런 노멀한 대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디였던 브랜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생 에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진생 에이드란 대사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진생을 떼던 에이드를 떼던 굉장히 노멀한 단어로 바꿔서 대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직접적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대사는 안 된다라는 게 방송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도 직접 아니 광고인데 간접 광고인데
직접적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고 직접적인 홍보 안 되고 대사 치면 안 돼요. 하지 말란 얘기인가? 제가 사실은 그래서 매번 서브웨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지금 굿닥터라는 드라마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대사를 그대로 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드라마였는데 저희 안판석 감독님이라는 분이시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찍으실 때 사실주의적인 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리얼하게 찍으시는 걸로. 그분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방송국 소속이 아니시라 프리랜서세요. 일종의 지금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대사 이름 쳐 라고 했는데 진짜 안 걸렸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방통위가 사실 대한민국 드라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걸리면 어떤 저희한테 페널티가 있냐면 제작사는 건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고요. 방송국에 내는 겁니다. 이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아서 벌점이 누적되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채널권 상실을 해요. 그리고 감독님들은 사실 더 이상 진급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영방송들이라는 곳이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방송국임에도 그분들은 징계를 받는 순간 방송 나갈 때까지 진급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도 최소한 조심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광고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마케팅 PD이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안 되는 거 되게끔 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밥상을 차리는 남자에서 서가인쿡이라는 브랜드 또 이제 PPL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아시죠? 사실 서가인쿡이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목살 스테이크가 있어요. 서가인쿡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죠. 사실 여기 음식이죠. 저희가 작가님이 이제 서가인쿡이랑 저희가 다이렉트로 붙여드렸어요. 보조 작가님하고 이제 서가인쿡 담당자분을. 근데 신메뉴가 노출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신메뉴는 명확합니다. 기존에 있는 메뉴는 안 돼요. 기존에 있는 메뉴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대사도 못 치고 스토리도 제대로 못 풀어내요. 근데 작가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메뉴 할 거 없으니 그럼 어떡하지? 그럼 기존 메뉴라도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살 스테이크를 신메뉴 에피소드로 써버리셨어요. 사실 누구 잘잘못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본 한 10줄 이상 난도질 당했고 저희가 노출해야 되는 제품 제대로 노출할 수 없게 됐고 사실 광고주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뭔가 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광고주하고도 작가님도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이야 써주려고 달라고 한 거고 광고주야 모르니까 달라니까 그냥 준 거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저희 잘못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광고주 아쉬운 건 분명히 저희가 광고주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신메뉴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 기존 메뉴는 노출할 수 없다. 신메뉴가 노출이 됐다면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은 건 사실이에요. 작가님이 너무 급하게 달라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일단 주신 거고 근데 만약에 더 신메뉴를 정말로 노출했었다면 지금 그 신메뉴 에피소드가 총 7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엄청 잘 나올 수 있었을 상황인 거죠. 사실 서가인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너가 좋은 브랜드고 대표님도 굉장히 젊으시고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하드한 회사 중에 하나죠. 회사 일 자체가 보면 되게 제가 봐도 좀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 브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가인쿡 같은 경우에 저도 역시 이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다음에 만약에 진행하실 때도 안 되는 걸 먼저 체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되는 건 다 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행사들. 막상 진행하면 이제 그때서야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제일 먼저 광고주로서 PPL을 할 때 첫 번째는 안 되는 걸 먼저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시청자일 때는 저거 이상해. 뭐야 PPL이 드라마 다 망쳐라고 하시던 분들이 본인이 PPL을 하실 땐
본인 브랜드의 PPL 하실 때는 그 욕했던 걸 다 원하세요. 하나같이. 심지어 용팔이 직방 그 욕을 많이 먹었음에도 아직도 직방에선 용팔이 때 얘기하세요. 효과 제일 많이 봤다고. 네거티브한 효과도 효과로 받아들이시는 광고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사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놔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